네, 곰돌이도 좋고요. 하하도 좋고. 네, 시건방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시건방 시험에서 건진 방정식 시험에 나오는 시연방이겠죠. 시연방. 시현방 아니에요. 시연방. 네, 시험에 나오는 연립방정식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부등식 기초까지 오늘 진행을 할게요. 오늘 영상은 결석생을 위한 영상이고 유튜브를 나중에라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유튜브가 아시나? 노쌤의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보겠지. 노쌤의 더티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하시면 전부 다 있어요. 1년치가 뭐 사실은 공통수학은 전범위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목 보기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제 흑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뭐 캐나다 유학할 때 게이하고 잠깐 만났던 얘기에서부터 배낭여행에 가서 호주에서 번지 점프를 하다가 완전 레깅스 입고 배 다 뒤집어 까고 뭐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얘기랑 번지 점핑 얘기랑 뭐 그런 얘기도 가끔 나옵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나오겠죠. 번지 점프 얘기는 당연히 그런 얘기도 있고 흑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이 1년 사이에 머리가 이렇게 빠졌구나. 똥배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다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꼭 나와 문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유형 15번인데요. 748번은 연립방정식에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 해가 오직 한 쌍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에서 해는 교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한 쌍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직선과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면 해가 한 쌍이죠. 한 쌍이라는 거는 x, y가 딱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직선이 아닌데 분명히 직선이 아니라 2차하고 2차를 연립을 했는데 해가 한 쌍이 나온다. 또는 2차하고 1차를 연립을 했는데 해가 한 쌍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좋겠죠. 2차식하고 2차식이 서로 연립을 했는데 해가 한 쌍이 나온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머릿속에서 한 쌍만 나온다는 거는 만나는 점이 교점이 한 개라는 거예요. 근데 2차는 말 그대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쪽은 지금 직선하고 직선이잖아요. 2차식이라는 거는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2차식은 곡선이다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3x제곱 어때요?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선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2차라는 얘기는 곡선하고 얘는 그럼 뭐예요? 직선이겠죠. 이미 배운 거예요. 곡선하고 직선이라고 하긴 좀 쪽팔려요. 직선이 여기서 하고 이제 한 점에서 딱 만나면 이거는 이제 만나는 해가 오직 한 쌍인 거죠. 뭐예요? 접이죠, 접. 판별식은 0. 이런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차를 직선으로 하나 놓고 2차 항에다 넣어서 답을 내면 판별식은 0이 나오든가 접한다 그러면 오직 한 쌍의 해가 되고 동시에 완전히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이제 만드는 거죠. 됐나요? 전부 다 같은 말이 돼요. 그 다음에 곡선하고 곡선도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얘랑 곡선 하나가 더 그려졌어. 이렇게. 이래도 하나죠. 또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또 곡선 하나가 또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되죠. 이거 만나야 돼요. 이래도 한 점에서 만나죠. 이러면 2차도 곡선끼리도 달랑 만나는 점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접할 때예요. 접하지 않고 만날 수는 없나요? 곡선인데. 곡선이면은 사실 접하지 않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상상이 될까요? 저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혹시 3D에서는 될 수도 있어요. 3D는.
3D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2D에서는 2차원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748번을 보시면 그래서 문제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뭐 학교에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 문제가 오직 한 쌍의 해가 존재한다. 연립을 합니다. y는 k 빼기 2x가 되죠. 이 녀석을 대표 문제 748이에요. y자리에다 직접 대입을 합니다. x제곱 더하기 k-2x의 제곱은 5. 얘를 정리를 하시면 5x제곱 빼기 4kx 더하기 k제곱 빼기 5는 0 이렇게 됩니다. 근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 4분의 d를 쓸게요. k제곱 빼기 k제곱 빼기 5가 0이다. 뭐 이렇게 되나요? 제가 뭘 틀린 거가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k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어디서 틀렸지? 아, 여기 앞에 5자. 5자를 안 썼네요. 됐죠? 네, 여기 계속. 그래서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25는 0이다. 모든 k 값에 곱을 구하라. 그래서 두 분의 곱 그냥 때리시면 4분의 마이너스 25가 정답.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뭘 틀렸을까요? 또 여기 4가 달려있네요. 미쳤네요. 벌써 두 개나 틀렸어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5. 정답은 마이너스 25가 답이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이것도 뭐 한 문제 교과서에 있어서 잘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식 세우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식만 좀 잘 세우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753번을 해드리겠습니다. 753번 한번 볼까요? 도형 나오면 좀 울렁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원은요. 원 문제를 한번 풀 때 요령은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고요. 문제에서 이미 지름이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이 하나 떴어요. 그래서 원 안에 직각이 떴다. 직각이 뜨면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직각이면서 삼각형이 뜨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수능 때까지 가지고 가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피타고라스를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각이 떴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넓이 공식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넓이에서 직각이 발생하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써먹을 수 있으면 직각삼각형은 거의 직각은 다 수학적인 식으로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지금 그림이 삐뚤어졌으니까 다시 그리면 AB가 20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긴 직각이죠. 아무 말 없지만 직각이 떴고 삼각형의 둘레가 48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BC 길이를 구하라. X, Y 반지름이 여기 20, 이 정도 내용이고 가르쳐 준 게 이제 둘레예요. 그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 x 플러스 y는 둘레가 48이라 그랬으니까 28. 느낌 맞죠? 이렇게 하시면 1차를 2차에다 대입해서 푸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답이 나온다. 이 정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방정식의 테마는 뒤에 살짝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 때 제가 나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754번 상자는 빼고 푸셔도 돼요. 힘드시면 상자는 제가 풀어드리는 게 맞불 시너지 복습하면서 풀어드릴게요. 보통은 30분 정도는 수업할 때 앞에 거 복습 차원에서 상자 문제로 리뷰를 하고 질문을 받고 1시간 반을 진도를 나가니까 오늘은 숙제가 없었으니까 진도를 계속 뽑을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C단계 문제 중에서 교육청 기출스러운 것들이 조금 있는데 방정식이랑 합쳐져 있어서 다음 시간에 좀 몇 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넘어가고 부등식 들어가겠습니다. 부등식을 푸는 기본 해법부터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부등식은 페이지 120쪽 중학교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저하고 부등식의 근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오늘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본인이 이따 수업 기록부에 좀 정리하시던가 아니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하고 잘 생각을 하고 개념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등식은 방정식부터 배우죠. 왜냐하면 실제로 AX가 B하고 똑같다라는 식은 저울로 따지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울에서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지구상에 뭐 그렇게 많겠어요? 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랑 몸무게가 똑같고 입냄새가 똑같은 사람을 뭐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거의 없죠? 그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시대인데,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는 생각보다 희귀해요. 레어템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은 이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대부분 다 이거든가 이거든가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념을 설명을 하려니까 이퀄리브리엄을 먼저 보여주고 좌변과 우변이 밸런스가 딱 맞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부등식을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에서 배웠던 테크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정식에서 이렇게 풀고 x는 a분의 b로 푼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떨 때? a가 0이 아닐 때. 그랬죠? 그럼 a가 0이 되면은 완전히 세됐어. 네, 망했죠. a가 0이 되면 어떻게 풀어요? 할 때는 a가 0일 때는 책에는 설명이 없지만 a가 0일 때는 어떤 컨셉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냐면 항등식 컨셉이 들어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 컨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a가 0이니까 어때요? x에다가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도 얘는 x에 잘못이 없죠. 무조건 얘 때문에 0 돼버리죠. 그러니까 항등식의 컨셉이 들어있어서 x가 whatever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b가 0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0이 되면은 a가 0이고 b까지 0이 되면 항등식 컨셉으로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답이 돼버리는 거야. whatever가 답이 돼버리고. 근데 이제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x는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만족하는 값이 없어요. 해가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이 컨셉이 그대로 부등식으로 와요. 그래서 부등식도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똑같이 나눠도 되니까 a가 플러스면은 부등호가 안 바뀌어서 이렇게 적히고 a가 마이너스면은 부등호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서 부호가 결정이 되죠. 됐나요? 양변을 같은 걸로 나눠도 된다가 되지만 a가 0이 돼버리면 컨셉이 어떻게 돼요? 여기 항등식 컨셉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a가 0이 돼버리면 얘는 그냥 0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표준말을 씁시다. 0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x에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쪽은 0인데 그러면은 부등호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이쪽은 0이고 만약에 내가 이걸 푼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돼 있으면은 0은 마이너스보다 작다? 만족하는 답이 없죠. 해가 없죠. 만족한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즉 b한테 달린 거죠. a가 0이면 b의 부호가 마이너스거나 0이면 그러면 해가 없어요. a가 0인데 b가 플러스고 이렇게 되면 여긴 플러스 값이 되면 이쪽은 0인데 이쪽은 플러스인 어떤 값으로 달리니까 0은 플러스는 0보다 크다. P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죠. 어떤 거를 넣든 다 상관이 없죠. whatever가 되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부등식의 전반부는 이런 내용으로 막 연습하는 게 나오고요.
우리 부등식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나 한번 볼게요. 부등식은 크게 처음에 기초적인 연습이 나오고요. 1차예요, 1차. 그 다음 2번, 두 번째가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중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이랍시고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연립이라는 거는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 거죠. 연립이 교점이었잖아요. 방정식에서는. 연립 방정식 그러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교점을 찾았다 그러면 연립 부등식 그러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레인지가 떠요. 영역이 떠요. 그래서 이때 해법은 수직선에 나타내서 수직선에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고 2차 부등식도 저랑 이제 배우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짝퉁이에요. 변형이에요. 짝퉁이니까 이건 그때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배우는 게 바로 부등식이 여기서 whatever 컨셉이 한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까먹을만 할 때 또 나오는 거죠. x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이런 부등식을 만들면 어때요? 항상 성립하죠. 뭔가 제곱 덩어리가 달렸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배우는 게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부등식. 여기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처음에서 배웠던 0과 비교를 하죠. 여기도 지금 x에다 뭘 넣어도 x 앞에 개수가 0이 돼버리면 0덩어리가 되니까 이것도 0이랑 비교하는 내용이 한번 또 나와요. 어떤 식이랑 0과 언제나 비교하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 제일 많이 쓰는 스킬은 제곱덩어리 만들기 스킬이 또 나와요. 요게 끝이에요. 부등식. 중간에 이제 활용이 좀 있고 자, 오늘 저랑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나 뭐 기초 연습 몇 개 하고 연립부등식 푸는 테크닉까지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테크닉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책에 없는 테크닉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를 재밌게 맛있게 푸는 방법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서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하실 테니까 양변에 곱하기 나누기에서만 마이너스 적용이 들어가고요. 양변에 더하기 빼기가 들어갈 때는 부등호 불변이에요. 이걸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부등식 중에서 조금 재밌는 테크닉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 먼저 하고 저 좀 다른 테크닉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테크닉 821번 봅시다. 914번은 뭐야 갑자기? 미쳤네. 오늘 3개나 틀렸네. 이거 사실은요. 이렇게 쓰면 안 틀린 거죠? 네. 됐나요? 막까지 하는 거죠. 네. 어쨌든 814번입니다. 821번을 한번 먼저 풀어서 여러분들이 푸는 테크닉과 제가 푸는 테크닉이 무슨 차이가 있나, 어떻게 풀면은 부등식을 실수 안 하고 푸나, 예. 좀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x 3x 빼기 5.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방정식에서 좀 제가 이제 한국의 수학 교육에서 참 뭐랄까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어요. 수학의 학생들은 기초과정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표준화 작업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방정식에서부터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확장이 되니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항상 이쪽은 x 덩어리를 만들고 항상 이쪽은 숫자 덩어리를 만들고 항상 x 덩어리를 만들고 숫자 덩어리를 만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뭐 저는 이게 좋아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가지만 이러다가 실수를 진짜 많이 했죠. 중학교 2학년들 지금도 실수합니다. 부등호를 깜빡 안 잊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깜빡 안 달아서 실수하기도 하고 뭐 별별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이 밑에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자, 한번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부등식의 원리라는 거는, 등식의 원리라는 거는 양쪽에 똑같은 걸 올려놓거나 양쪽에 똑같은 거를 내려놓거나 뭐 값이 안 변하죠. 그게 등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변에 똑같이 빼기 x를 하거나 그럼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를 하거나 그러면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볼을 달아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원리예요. 그러면 3x가 되고 여기는 3이 되죠. 그래서 x는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원리예요. 맞아요? 네, 원리를 그냥 푼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가자 뿅, 1로 가자 뿅 그러면서 막 2항 뭐 이러는데 2항의 이자는 떠나는, 옮기는 거예요. 트랜스퍼예요. 항을 옮긴다라는 내용인데 이 2항은 좀 쪽팔린 내용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중국의 수학책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중국 책을 봤으니까 알지. 이항이란 용어는 서양 책에는 잘 없어요. 중국 책에 있고, 그때는 수학을 누가 했냐 하면 여러분들처럼 뭐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엘리트들이 한 게 아니라 중인들, 양반 바로 밑에 기술자들이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머리가 없고 배경이 없으니까 원리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일로 넘기면 부호가 여우 담 넘어, 진짜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여우 담 넘어가듯이 뭐가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책에 써 있어요. x가 넘어가면 빼기 x가 돼, 빼기 1이 넘어가면 더하기 1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테크니컬리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좋은 건 아니죠. 자, 이게 됐고, 자 이것도 보시면 빼기 1 빼기 2x 3x 빼기 5인데 여러분들 보고 풀라고 하면은 3x가 1로 넘어가요. 맞죠? 이렇게 풀지 않아요? 빼기 1이 넘어가면 더하기 1이 돼서 이렇게 풀죠. 그렇죠?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5로 나눠서 부등호가 바뀌고 5분의 4 다 이렇게 풉니다. 이러면 실수를 많이 하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풉니까? 이제 조금 본인을 계몽하실 분들은 3x에다 체크하셔서 얘가 값인 거죠. 그래서 3x를 기준으로 정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가 왜 넘어가면 안 돼? 여기 양변은 그러니까 더 큰 놈이 중요한 거지. 더하기 2x 더하기 2x 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그럼 여기 5x가 되고, 빼기 5가 더하기 5가 되면 사라지잖아. 이쪽에 더하기 5를 하면은 4가 되고 이쪽이 5x가 되니까 부호 때문에 틀릴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령이 뭐 말은 복잡하지만 x 앞에 숫자를 항상 플러스가 되게끔 생각을 하면서 x 중심으로 이항을 하기 시작하면 계산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진짜 계산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x 앞에 플러스가, 부호가 플러스가 되게끔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얘 답이 821번은 1보다 같거나 작다. 5분의 4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정답은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뭔가 틀렸나 봐요. 뭘 틀렸을까요? 왜 답이 다르죠? 1보다 같거나 작다? 5분의 제가 뭘 틀렸을까요? 네? 뭐 틀렸으니까 지금 빨리 제가 고쳐야지 음료수를 안 사드리는데. 부등호가 이거군요. 네. 내가 고쳤다. 크다. 네. 제가 고쳤다. 됐죠? 어휴. 째째하죠? 네. 이게 답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x는 5분의 4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다. 수직선에 표시할 것이라고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형 2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이 있나요? 있죠. 문제 쉽게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1-a의 x가 a 더하기 b보다 크다. 이거를 풀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답니다. 이런 답이. 그럼 여러분들 푸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풉니다. 풀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부등호가 바뀌었네. 그리고서 이렇게 풉니다. 아, 얘가 음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등호가 바뀌었구나. 첫 번째 1-a는 음수네. 이렇게 쓰고 두 번째 1-a분의 a 더하기 b는 -2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풉니다. 괜찮아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잘 푼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은 다르게 푸는 게 또 뭐가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 컨셉은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니까 위에 부등식과 밑에 부등식은 정확하게 같은 부등식이에요. 일치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1-a를 곱합니다. 그럼 위에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똑같이 맞춰줬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1-a가 음수인가 보다. 부등호가 바뀌고 이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막 분모 또 넘겨서 계산 안 해도 돼요. 됐죠? 그래서 두 부등식을 똑같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시면 문제가 조금 더 이치적으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a 플러스 b가 -2 플러스 2a고요. 계산하시면 a는 b 더하기 2다.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 여기 식에서 a는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두 개씩이 나왔죠. 자, 이제 또 풀어야 돼요. a 빼기 b에 x 6 이거를 이제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a 빼기 b가 바로 나오죠. a 빼기 b는 2예요. 됐죠? 그럼 얘가 이제 2니까 대신 갈아타기를 하시면 정답 x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한 방에 나옵니다. 이런 게 조금 스킬이에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820번이에요. 820번. 은근 뭐 톱반도 잘 처음에 부등식 기초가 약하면 820번을 못 풀어요. 820번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아까 제가 이론적인 베이스 설명드린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죠.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땠어요? 항등식의 컨셉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x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a는 b하고 같아야 돼요. a 빼기 b, x 앞에 계수가 0이 돼야 돼요. 아까 수업 초반에 얘기했죠? 했단 말이야. 언제 했어? 여기 막 적다가 지운 거. 적다가 지운 거 있잖아. ax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a가 0이면 왔다 이러면서 막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쪽은 0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b한테 달렸네. 그러면서 b가 얼마냐에 따라서 해가 없기도 하고 해가 몽땅 다 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820번이 그 컨셉이 지금 나온 거야. 820번이. a-b의 x고 뭐 헷갈리신 분들은 이제 반대로 넘길게요. 2b 빼기 a.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해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수업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a하고 b하고 같아 버려요. 그러면 이쪽은 무조건 0덩어리가 되죠. x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x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입견대로 x는 뭘 집어넣어도 이쪽은 그냥 무조건 0으로 고정 이렇게 돼버려요. 이쪽 0으로 돼버려요. 그럼 2b-a는 뭐가 될까요? b하고 a하고 같은 거니까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죠? 네. 2b-a가 a가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x가 없다는 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x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옳지 않아. 틀린 부등식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a에
0이 오거나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이런 애들이 오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등식이 틀려버린 부등식이 나와야 x에다가 내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 부등식은 답이 없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a에 들어가는 거는 0보다 작은 애들이 들어가면 해가 없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는 음수구나, ab는 똑같구나. 이 두 개를 건진 거예요. 이 정보로부터. 문제에서.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이걸 풀어라 이러고 냈습니다. A하고 B하고 똑같고 A는 음수다라는 정보까지 건졌으니까 A하고 B하고 똑같으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2AX 4A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양변을 이제 나누죠. 마이너스 2A로.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왜? A가 음수니까. 빼기까지 달린 놈은 분명히 양수예요. 됐어요? 네, 다시. 자, 얘를 A하고 B하고 같다. A는 음수다. 라는 정보가 정리가 돼서 나온 거고 그 정보를 써먹는 거죠. B 자리에다 A를 쓰고서 A 빼기 3A 마이너스 2A가 됐고 B 자리에 A를 써서 마이너스 4A가 됐는데 넘겨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A로 양변을 나누는데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얘가 플러스 덩어리예요. A가 음수니까 음수 앞에 음수가 또 달려 있어서 양수라는 보장이 생긴 거죠. 정답은 약분해서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은근 까다롭죠? 816번에 상자가 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조금씩 어려워하셔서 좀 정리를 816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먼저 A가 0하고 1 사이가 되는 정리하고 A가 0하고 1 사이다. 양수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부 곱하기 A를 해도 A는 플러스니까 부등호는 안 변합니다. 다 곱하기 A를 하면 0 곱하기 A 해봤자 0이고 A 제곱이고 A가 돼요. 그러니까 A가 0하고 1 사이면 거듭 제곱이 많아질수록 숫자는 작아집니다. 컨셉이 그런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어차피 양수니까 루트를 달아도 어때요?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어떤 숫자가 0과 1 사이면 이 녀석은 크기가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납니다. 됐나요? 네. A를 기준으로 여기 올라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루트는 사실은 뭐 헷갈리시면은 뭐 숫자를 넣어보면 되는데 숫자를 넣는 거 말고 이런 거 숫자 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 들어갑니다. A가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을 모두 다 A로 나눠도 부등호가 변하진 않죠. 얘가 플러스니까. 그러면 양변을 A로 모두 다 나누면 이렇게 되죠. 즉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A가 0하고 1 사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어떤? 0, A제곱, A, 루트 A 또는 0, 1, A분의 1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이 정도 뭐 쓰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루트 A는 또 1보다 작죠? 1보다 커지진 않죠? 헷갈리시면은 뭐 A 자리에다가 4분의 1 같은 거 넣어보시면 쉽죠?
A에다 4분의 1 넣어볼까요? 대입을 직접 해보시면 이게 되나? 4분의 1 넣으면 16분의 1, 4분의 1, 2분의 1, 1.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음수가 되면은 글쎄요. 음수가 되면은 사실은 뭐 정확한 풀이는 서로 빼봐야 되는데 그래서 816번에 두 숫자가 누가 크고 작은지를 계산할 때의 원래 방법은 메모를 하나 할까요? 크기의 비교, 대소 비교죠. A하고 B 사이의 크기의 비교는 서로 빼보는 거예요. 서로 빼보는 겁니다. 먼저 디귿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디귿을 같이 해드릴게요. A분의 B제곱하고 B분의 A제곱하고 누가 클까요?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잘 모르겠으면 뺍니다. 누가 큰지.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앞에 덩어리가 큰 거죠. 제 키가 174.5, 175인데 아이폰의 그 키 재는 메저먼트 어플로 쟀더니 176이 나왔어요. 기분 완전 좋았어요. 근데 떡하니 아빠 키가 176밖에 안 됐어? 180도 안 됐네 하고 놀리니까 기분이 완전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재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크고 작은지는 돼서 제가 176이 나왔다고 치면 실제 키에서 176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175니까. 그래서 얘가 큰지 얘가 큰지는 서로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머리통 앞에 있는 게 큰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많이 뺀 거니까 얘가 큰 거예요. 라고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빼보는 거예요. 빼보는 거. 빼는데 스킬은 분수죠. 분수의 모든 스킬은 통분입니다. 그리고 분수의 모든 스킬은 약분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AB분의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되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AB분의 부호를 각각 판단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A-B가 부호가 어떻게 되나요? 문제에서 A가 더 작죠? A-B는 0보다 작죠? 여기는 마이너스. 한 땀 한 땀 덩어리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A 곱하기 B는 마마끼리 곱한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부호를 결정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셈 쳐도 돼요. 그죠? 그 다음 이 녀석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 덩어리들은 다 플러스겠죠? 플러스고 얘도 마마끼리 곱한 거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들은 부호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냥 ignore 시키시면 돼요. 그럼 전체는 음수가 떴죠? 음수가 떴으면 뒤에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겁니다. 이런 테크닉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빼라. 그 정도 테크닉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숙제는 쌤 책으로 824번까지 진도를 나갔어요. 824번까지 상차 빼고 해오시면 A단계는 안 풉니다. 안 하셔도 돼요. C단계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진도 나가지 않은 정수 조건, 실수 조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이외에 진도 나간 것들은 상자 빼고 모두 다 채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매주 토요일 날 수업인데 제가 필요에 의해서 토요일 날 가능하면 더 보강을 주중에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는데 시간은 확인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토요일 날 잠깐 쉬었다가 뭐 저녁 때 할 수도 있고 또 일요일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시험 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저는 목적이 뭐냐? 용쌤은 씹어먹는 수학, 저는 점수 만드는 수학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말에 점수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15점 이상. 뭐 학생에 따라서 나는 만점 받을 거야. 욕심 부리시는 분은 밤에 11시에 나타나시면 제가 화요일 빼고 시험 때는 화요일도 나오겠지만 수요일
목요일 이틀은 밤 11시에 12시까지 제가 질문을 개별 질문이랑 체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2학년한테 아큐파이드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 오셔도 되긴 됩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